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과도한 예산을 정부에 청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조위 직원들의 체육대회, 생일 축하 비용 같은 업무와 크게 관계가 없는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세월호 특위는 이 보도 내용이 왜곡된 것이고 흠집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이시죠. 박종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자, 특조위의 예산 책정 문제가 지금 논란거리인데요. 자,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된 거죠? 특조위 운영에 관한 비용, 즉 경상비용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이나 기재부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예. 운영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요. 네. 관련 법령하고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떠한 항목도 다 기재부 세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나 동호회 이런 축하 비용, 경조사 비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운영 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공무원의 복리 후송에 관한 겁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재부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 그리고 이제 기존 공무원의 예에 따라 책정한 건데요. 세월호 특조위에 채용된 사람들도 다 이제 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기존 공무원 예에 따라서 예산안을 책정한 것이지 임의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게 이제 기재부 예산안 세부 지침에도 다 그런 거를 책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논란이 있는 배경에는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일반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비극적인 어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생일 비용을 굳이 책정했어야 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컨대 이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을 전부 다 박탈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제 채용된 공무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생일도 좀 챙겨주고 단합대회도 좀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네네. 그런 주어진 혜택까지 어떻게 저희가 임의로 박탈을 하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지적이 이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급여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 연봉이 1억 6,50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4분의 연봉이 각각 1억 5,300만 원이다. 이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 5조 4항을 보면요. 네네. 상임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이제 장관, 차관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장관급,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이죠. 예. 와서 보니까 그거는 관련 법규에 다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 건데요. 저희가 그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이제 특조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120명인데 이제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을 위한 저녁 비용을 청구를 했다. 그리고 동시에 80명, 80명은 매달 20일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좀 이 내용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출장이나 야근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는 위원회니까 수요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근무지 내 외의 출장이나 야근,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이런 예산은 실제로 출장이나 야근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거고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그거를 예측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쓰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국고에 환수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수요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면서 이제 어떤 출장비랑 추가 수당은 비용으로 이제 미리 청구를 하시면서 정작 업무는 외주에 떠맡긴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보도자료 분석이라든지 피해자 실태 조사, 그리고 보고서 편집 업무, 교정 업무 같은 것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을 따로 청구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은 제한돼 있고 조사활동 초기에 이제 피해자들에 의한 신청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들 거로 지금 벌써 100대 과제를 하니 200대 과제를 하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되면 기초자료 조사를 할 특조위 위원은 거의 없게 되겠죠. 전부 다 지금 신청 사건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짜기를 대부분의 특조위 조사관들은 신청 사건의 조사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조금 이제 적은 인원 겨우 이제 투입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참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던 거고요. 예. 그 피해자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탑승객만 476명 아닙니까? 네. 피해자 지원 점검과는 내부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이제 실제로 조사 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외부하고 함께 공동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예산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이제 예산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예산안을 받았고 그걸 썼는데 그거를 낭비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예산을 특조위 차원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예비비 예산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뭐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저희가 감수하겠지만 네네.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재부가 예산안을 주기 전에 뭔가 지금 사전 작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에 따른 비난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예산안을 통해서 특조위 활동을 좀 유축시켜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네네. 그 특조위 활동을 좀 위축시켜서 어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도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예산안이 안 나오니까요. 예, 지난 예. 7개월에 저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실제로 자기 개인 비용으로 생활을 해왔거든요. 예예. 예산은 한 푼도 안 나오고 특조위가 이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동안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예산을 얼마가 내려올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견된 공무원과 채용된 민간인들을 잘 독려해가지고 조사 활동에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은 어떤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인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